안녕, 난 축구 붕어빵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1월 6일 오후 11시 25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제가 안 그래도 어제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았던 관계로 라이브를 잠시 소환당했던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를 못했는데, 네, 그래도 오늘이나마 라이브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좋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을 들어가는 날인데요. 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와 같이 오늘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막연하게 기분이 조금 나빠지죠,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 하나 뚜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역시나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역설 같은 것이죠. 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역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알아야 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끌지 말고요. 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부금을 한번 선정해볼까? 좋은 부금이군. 아주 좋아요. 안 그래도 오늘 인터넷에서 죽을 때 제일 후회되는 일들이라는 글을 보았어요. 그래? 어떤 글 내용이었죠? 죽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것? 나는 죽을 때 제일 후회되는 일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는 거. 그게 제일 슬플 것 같아. 디스크 포맷해야 하지 않나? 평소에 컴퓨터가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은 죽을 때 디스크를 포맷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치킨 못 먹고 가면 후회하지. 끄덕끄덕. 역시 치킨은 만병통치약이니까. 거의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치킨 한 입 물으면 거의 이제 그 무병장수하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합리화를 하면서 못했던 거, 혹은 나는 성격상 나는 좀 욱하는 것도 좀 심하지만 내가 어떤 그 모욕을 당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제일 화가 나고 열받는 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방송이 아닌 곳에서 뭐 방송 외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대놓고 어그로를 끄는 사람은 없지, 사실. 인터넷에서만 그 어그로를 끄는 거잖아,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그냥 치는 거니까. 생각 없이 남한테 상처 주고, 생각 없이 남한테 해하고. 그런데 만약 내가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 노출된 채 내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단지 나도 하나의 시청자라고 한다면 나도 충분히 누가 만약에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난 더 심하게,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난 더 엿을 먹여줄 수 있어.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공중파 방송이 아닌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지만 자유로우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건 사실상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초코붕어빵 방송하는데 앞에서 쌍욕하면서 막 계속 막 비판하고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참 불리한 입장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키보드로만 두들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참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한 번쯤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 있잖아. 자기는 기억조차도 없어. 너 저번에 그런 소리 했었지? 너 그때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언제요? 내가 그런 소리 했었나?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되물어볼 정도로 자신은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생각 없이. 근데 자기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어느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개 중에는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말 후회되는 일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내 성질대로 말 못한 거. 방송이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뭐 초코붕어빵이 예를 들어서 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녹음을 해놔가지고 뭐 인방겔 이런 데다 다 뿌렸어. 그런 한이 있어도 한 번 정도는 진짜 내 승질대로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네네. 자, 해서 아름다운 삶에서 죽음보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21세기 북서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작가는 한 사람의 작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가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 챕터의 그 작가님은요, 황농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이라고 하시네요.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그 인문학으로 그 강연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다. 황농문.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직장인들 가운데 88%가 아무래도 내 인생이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국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처해 있는 현실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몰입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입은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즐기는 놀이를 하나로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의 탁월함일 것입니다. 그 몰입적 사고를 통해 얻게 되는 창조적인 삶, 행복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 인문학에서의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이며,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지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후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후회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잠재력의 100%를 모두 불태우고 죽는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잠재력의 95% 이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죽게 된다면
당연히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씨름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미국에서 포스닥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연구원이었던 저는 두뇌를 많이 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머리는 안 쓰고 자꾸만 몸을 쓰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게 될 테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두뇌를 풀가동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생각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제 의식 속에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내 스스로도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두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두뇌를 풀가동하고, 그러려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것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자 천국이 따로 없는 듯 했습니다. 이제껏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정녕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공부도 하기 싫고 직업이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적어도 한 달이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혹은 일에 목숨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싫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땐 당연히 그만두어야죠. 하지만 실제로 제 말대로 해본 친구들은 결국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몰입을 통해 즐거움을 얻다 보면 마치 행복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터판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는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적습니다. 또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꼬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몰입이 필요합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새로운 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소제목,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다. 황농문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젊은 친구들 중에 공부도 하기 싫고 직업이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는 하는데요. 우리 학생 때는 당연히 정말 당연하게 대학에 들어가면 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 돈에 대해 욕심이 없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약간의 돈만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 같은 공상을 하곤 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 혹은 뭐 10년 후 언제가 됐든 자신이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취업 준비를 부랴부랴 하거나 혹은 취업을 잽싸게 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럴 때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 제 꿈과는 좀 다르게 제 직업을 전혀 다른 길로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워낙 제가 하려던 이상하고 현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감옥이다 싶을 정도로 매일 하루하루가 지루했어요. 그저 이것은 돈벌이에 돈을 버는 수단에 좀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것까진 좋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지쳐가는 거야. 그래서 일을 수없이 그만두고 싶었던 충동에 사로잡혔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다. 정말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실수도 하게 되고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일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를 보는 시선도 쟤는 일을 꼼꼼하게 못해. 제 일 잘 못해. 제 일 처리가 별로야 하면서 인식도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비록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제대로 보여주자. 마음을 좀 고쳐 먹었죠.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즐겁게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정말 웃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 힘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바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너 좀 많이 나아졌다. 혹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저분 일 되게 잘하시는데요? 라고 말을 하거나 저분 되게 일도 잘하시고 웃음도 항상 끊이질 않으시고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니까 일의 능률도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의미로 좀 나한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칭찬받고 싶다. 조금 더 나의 이미지가 지금부터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의미 부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 사소한 의미 부여. 뭐가 됐든 동기 자체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어떤 의미든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소한 의미로 열심히 하게 되었죠. 물론은 뭐 지금은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본의 아니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결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었지언정 그래도 그 후에는 참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해서 여기서 제일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 그런 마음. 정말 100%를 쓰지는 못할 지언정.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정말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자라는 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자.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지키기가 힘든 게 우리는 사회의 인식,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소심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쉽사리 행동으로 보여주기 힘들죠. 후회 없이 사는 것은. 내가 때로는 남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인식이 되진 않을까? 내가 너무 오지랖 피우는 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 맞는 말인데도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날리지 못할 때가 있죠.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그런 것 같아. 이런저런 핑계를 붙이면서 상대방에게 뭐 좋게 말하면 넌 참 배려심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내 입장에서는 배려심보다는 바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의견을 펼치지 못한다는 거야. 실제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요, 회의를 할 때 동의를 한다는 사람을 회의장에서 뺀다고 해요. 우리는 항상 의견을 말을 할 때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고는 하잖아요. 때로는 그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왠지 저 길이 맞는 것 같아. 왠지 저쪽 길이 맞아서 내가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묻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 자신의 소심함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회의라는 그 명목 자체가 반대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너도 좋고 쟤도 좋고 모두 다 찬성이야. 플랜 자체가 몇 개 안 나왔는데 하지만 아니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 그거보단 이런 생각이 어떨까? 아니야. 그런 생각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서로의 머리를 맞대서 나쁜 것을 하나하나 배제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후회 없는 삶, 때로는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했던 행동, 남의 이목을 신경 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사실 격식 있는 옷차림, 너무 꾸민 듯한 옷차림보다는 항상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가고는 하잖아요. 레스토랑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 나라는 사람을 대우받기 위해서 드레스 코드를 정하고 옷을 차려입고 좋은 시계, 좋은 신발. 나 자신은 굉장히 빈곤하고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아이템을 사고 그 아이템을 뭐 신발이든 시계든 가방이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는 올해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다짐한 게 있다고 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건방지게 사는 것입니다. 네. 할 말 다 하면서 건방지게 사는 게 올 2016년 저의 소소한 목표예요. 네. 물론 한 가지는 아니지만요. 그중 하나에서 꼽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처되는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지만 나의 제대로 된 생각을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당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면서 내일 정말 세상이 멸망한다 하여도 후회되지 않는 삶을, 그리고 후회되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해 여러분들 화이팅!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의 I love you 들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노래이지 않나요? 네, 제 라디오의 선곡은 언제나 늘 옳죠. 네, 맞습니다. 딱히 틀린 말이 아니군요. 네. 자, 잘 들으셨다니까 저도 무척이나 기쁘고 즐겁네요. 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금선정. 잠깐만요. 재채기가 나올 뻔했어. 재채기가 안 나오네. 이상하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찝찝하네. 죽음. 벽인가? 문인가? 김상근. 인문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인문학이 우리에게 효율성을 가르쳐 주리라는 믿음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비책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노를 저으며 인생이란 뱃길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 각자 목표하는 인생의 항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도는 높고 노를 젓는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효과적으로 노를 젓는 방법이 없을까? 남들보다 빨리 노를 젓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노를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잡고 저었을 때 배가 가장 빨리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박자로 저어야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인문학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인문학은 오히려 우리에게 잠시 노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초봉님, 매 정시각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초봉방송에서 몇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정시 15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하시는데, 우리 용종붕어빵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럭키. 지금 12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초코붕어빵의 책 읽어주는 여자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 12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네요. 네, 책 제목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입니다. 네, 딱히 소설도 아니고요. 지침서도 아니고 강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몰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면 지금은 죽음은 과연 벽인가 혹은 새로운 곳으로 통하는 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1분 전에 와서 추천 2번 눌렀어요. 그랬어. 고마워.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잘 자요. 다음에 또 라이브에서 봐. 죽음에 대한 성찰. 그 이유. 인문학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인문학을 대학의 한 커리큘럼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마치 공과 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의 커리큘럼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대학에서 인문학이 고사 직선에 있다고 다시 읽어야 되겠네. 우리 남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 초콜릿 11개 주셨는데요. 이어서 100개 주시고 또 200개, 총 200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300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 300개 별풍선을 주시는군요. 역시 남자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또 초코붕어빵의 방송에서 또 이렇게 근데 아이디를 바꾸신 건지 아니면은 팬가입을 오늘 하신 건 아닌데 워낙 또 항상 채팅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잘 자요. 방송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뵈니까 좋군요. 네, 채팅창에서 자주 좀 뵈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사 딱 한마디만 해도 참 기억하기 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송 조용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참 감사드리지만 때로는 방송을 다 같이 듣는 곳에서 안녕하세요 혹은 잘 자요 라는 말로 서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또 우리 방송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친절하기 때문에 너무 막 어려워하면서 채팅 쳐도 될까? 내가 지금 끼워도 될 타이밍일까? 이런 거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인사 딱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이 환영을 해주실 거예요. 뭐 책이 틀린 김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틀릴 줄 알았어. 뭐 여기서 커리큘럼부터 틀릴 줄 알았어. 사회과학대학에 여기서부터 내가 틀릴 줄 알았다. 자, 커리큘럼 왜 이리 빨리 끝낸 게 아니라 잠깐 틀린 김에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네. 붕어빵님 마음 따뜻해지고 재밌는 책 혹시 추천해줄 수 있으신가요? 했는데 요즘에 어리강자가 개봉을 했잖아요. 정말 따뜻하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답니다. 때로는 울 수 있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초코붕어빵이 또 어린 왕자를 리딩을 한 적이 있죠. 유튜브에 가시면 또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마음 따뜻해지는 에피소드를 하나 딱 꼽자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났을 때 아주 유명하죠. 네가 만약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기분이 행복해질 거야. 난 사실 밀을 먹지 않아.
하지만 밀밭을 볼 때마다 너의 금발머리를 생각하며 너를 추억하겠지. 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시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입니다. 장미꽃과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 따뜻한 책을 찾는다면 어린 왕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연애소설 같은 거는 다 아시다시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중에서는 최근에 제가 리딩을 했던 러브레터 작품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책으로는 마지막까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저는 책을 다 완결까지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그리고 반전 그리고 흐뭇한 미소와 함께 책의 마지막을 덮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월 14일 날 초코붕어빵이 방송을 한 지 300일이 되는 날인데요. 300일이 되는 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가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참 꼭 한번 영화로 보고 싶었는데 더군다나 큰 스크린에서 정말 빵빵한 스피커와 함께 여러분들 또 하나의 작품을 볼 수 있겠죠?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초코붕어빵이 이번에 리딩을 했던 러브레터와 이 장면은 초코붕어빵님이 이렇게 읽었었지? 하면서 비교해가며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리고 가슴 따뜻해지는 러브레터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가겠죠, 저도. 14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한번 볼까요? 뭐 주말일 것 같기는 한데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벌써 방송한 지 300일이 되는 날과 함께 벌써 그리고 러브레터가 재개봉을 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300일인지 사실 난 잘 몰랐는데 저희 붕청자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 날짜가 정확하겠죠? 일주일 남았네요. 네,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일주일이 딱 남았네요. 디카프리오 영화도 개봉한다고 하죠. 레버넌트였나요? 재밌는 게 많이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하나씩 골라 잡으면서 그냥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만 보셔도 한 달이 금세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또 평일에는 틈틈이 저와 함께 책 듣고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오늘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지만 다음 책은요, 아마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죽음이 막연한 죽음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죽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나 자신이 그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막연하게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죽으라는 소린가요? 나한테 지금 나쁜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여자랑 같이 보면 참 좋을 작품이기도 하겠죠. 남자친구나. 네. 난 죽음을 택하겠네. 제가 잠시 러브레터 그 홍보 트레일러 영상을 보니까요. 트레일러 영상 자체가 제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군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그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봄 같은 느낌이 물씬 났어요. 마지막에 그 설원에서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기 그 이전의 장면에는요. 벚꽃이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핑크핑크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굉장히 추워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느껴도 정말 춥더라고요. 오늘도. 항상 전기장판에 1도로 해놓고 자는데 오늘은 5도로 해놨어. 5도.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추우면, 왜 정신이 추우면 몸이 더 춥잖아. 그럴 때일수록 마음과 정신을 좀 따뜻한 것으로 보강하면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착각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연인끼리 보면은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싱글이 만약에 혼자 본다면 나의 첫사랑을 추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짝사랑하는 사람은 짝사랑하는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사랑이 또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목요일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주말이라도 꼭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싱글이 볼 때 팝콘이랑 추러스 세트. 나는 추러스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추러스를 바깥에서 사 먹어도 놀이공원에서 먹던 그 추러스의 맛은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항상 그 롯데월드에서 먹으면은요, 추러스가 굉장히 계피 맛도 심하게 나고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 근데 요즘에 뭐 추러스 카페나 혹은 뭐 영화관에서 추러스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 놀이공원에서 먹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 그 추러스를 또 먹으려고 놀이공원에 가기에는 좀 멀잖아? 요즘에 그래서 추러스를 잘 먹지를 않아. 항상 먹으면은 환장하거나 추러스 엄청 좋아해 하면서 무조건 사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그 놀이공원에서 먹던 그 추억의 추러스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역시 그 추억의 추러스 맛은 열심히 뱅글뱅글 그 놀이공원에서 그 놀이기구를 열심히 타다가 엄청나게 허기질 때 먹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케밥도 롯데월드에서는 사실 짜장면 먹어도 맛있어. 짜장면이랑 그리고 짜장밥도 맛있어. 라면도 맛있어. 그리고 거기서 가면은 음료수 자체도 왜 이렇게 꿀맛인지 모르겠어. 그 뭐지? 팩에 든 거 있잖아. 오렌지 주스. 그 이름이 뭐였죠? 너무 비싸.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 봉봉 말고 그 외국 주스 같은데 카프리선이다. 카프리선을 그 여름에 이제 롯데월드에 갔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근데 하다못해 생수조차도 비싼 거야. 근데 생수 먹을 바에는 카프리선을 먹고 말겠다는 가격이었어. 오히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카프리선을 먹었는데 평소 같으면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카프리선 먹을 기회나 있겠어요? 먹지 않지. 안 먹잖아. 근데 이상하게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 마법이 있어. 내가 평소에 먹지 않던 것도 맛있게 느껴지는 마법이 있어요. 델몬트, 선키스트 많이 나오죠. 네. 하다못해 거기 있는 떡볶이는 맛있어. 맛없는 게 없어요. 배고프고 비싸다 보니까 뭐든 맛있는 거야.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오랜만에 롯데월드 되게 가보고 싶은데 또 겨울에 가면 춥고 고생하니까 날 좀 풀리면은 한번 친구랑 갔다 와야 되겠다. 다음에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지루하다고 나 축구 붕어빵님 유튜브에서 방송 보면서 기다려야지 하면서 이제 이어폰 꽂지 않고 막 스피커로 막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들렸어. 그러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웃기겠다. 아니 뭐 어떤 사람은 PC방에서 내 방송을 틀어놓는데 혹은 카페에서도 내 방송을 틀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카페에 갔는데 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혹은 뭐 PC방에서 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한테 뭐라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얼굴을 밝히고 나라는 사람을 밝히면 물론 부끄럽지. 부끄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만난다면 맛있는 케이크나 혹은 뭐 그 주변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뭘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얼굴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트는 거지. 야, 초코붕어빵 얼굴 보니까 홀딱 깨더라. 괜히 틀었다. 몰입이 이제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주저주저 하겠지만, 우리 아까 몰입에 대해서, 몰입의 그 즐거움,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사는 것,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다짐하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캠을 켜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몰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목소리만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캠까지 켜면은 캠에 온통 시선이 가서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목소리만 나오고 있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내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 그치? 캠을 켜면 안 되는 거야. 라디오 방송은. 그렇지. 역시 한국말은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된다고. 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겠죠? 네. 자, 여러분들 12시 17분이네요. 혹시 추천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추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를 한 지 벌써 1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요?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요, 시간이? 나는 뭐 한 20분 한 줄 알았더니 벌써 방송을 한 지 1시간이나 지났어요. 빠르군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애플은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만났을 때, 그리고 인문학적 성찰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졌을 때 마음속에서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글은 애플사를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인문학과 나 오늘 왜 이래? 미치겠네 정말.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가 뭐길래 나의 발음을 이렇게 꼬이게 하는가. 미치겠네. 세상에 책을 읽어주니까 붕어빵님 매력이 확 달라지네요. 테크놀로지 하지 말고 그냥 테크노 합시다. 내가 오랜만에 책을 읽잖아. 한 며칠 만에 책을 읽는 거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책을 읽는 것 같은데 항상 라디오만 하다가 요즘에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네. 딱 오늘 7일째 만에 방송에서 책을 읽는 거네요. 그래서 발음을 제대로 풀질 않아서 미안해. 나 너무 창피해. 우리 내꺼 붕어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마치고 오셨나봐요. 고마워요, 우리 내꺼 붕어빵님. 그래서 일주일 정도 만에 책을 읽는 거라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군요. 이러다가 오늘 책 이제 덮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군요. 네. 근데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발음이 어려운 게 많네. 물론 소설에서도 어려운 게 많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많네. 또 이거 오늘 또 몇 번째 트라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책과 잘 어울리는 글인데요. 짧으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죽음, 숙명인가, 해방인가, 정재현.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금기의 대상과도 같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죽음에 대해 곱씹어 본다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깊고 넓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죽음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30년 전쯤 2살 아래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꺼림직하죠. 우리 뭐 영화에서나 이런 것도 보면은 항상 죽음을 예고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배척당하지.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물건을 팔지도 않잖아. 그렇잖아? 정말 금기의 대상이죠. 근데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은요, 의사의 진단 미스로 이 사람은 사실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끔 되는 계기를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고는 했죠. 혹은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어차피 죽을 거 막 살자. 피우지 않던 담배도 한번 태워보고 어차피 죽을 거 술은 뭐하러 끊어 하면서 술도 진탕 마시고 그러다가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나의 가족, 내가 챙기지 못했던 나의 연인,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나의 아이 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 부모님한테는 왜 그렇게 야속한지 모르겠어.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를 보았을 때 자신은 설문지에다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자기의 자식이나 와이프에게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 안아준 적이 있나요? 혹은 최근에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있다고. 근데 상황이 그것은 자신의 그 와이프나 가족, 아이가 아닌 상황이 바뀌어서 생각을 하면 자신의 부모님한테는 그런 적이 없던 거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은 챙길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은 항상 등한시했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 새끼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쑥스러움과 그리고 어색함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하니까 이놈이 또 무슨 또 사고를 쳐서 이러는 건가? 그런 싶은 마음에 우리는 항상 부모님한테 굉장히 야속하게 굴었죠. 만약에 시험부 인생을 산다면 내가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동안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어제 있던 반찬, 저번에 있던 반찬, 냉장고 깊숙이 있던 반찬 꺼내서 대충 드실 우리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혹은 좋은 옷, 따뜻한 옷,
하다못해 장갑, 양말 사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챙기면서 내가 평소에 돈 번다, 나 너무 바쁘다 하는데 막상 술자리에서 만나면 나 항상 돈 없어, 나 돈 없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아니면 도라고 하지만 분명히 남은 자신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그 오진으로 판명이 났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새로운 삶. 실제로 저도 맹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사실 맹장 수술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실 대단한 수술은 아니야. 하지만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아프고 또 힘든 수술인 건 맞거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픈 건 매 한 가지야.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서 그때 정말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걸 계기로 내가 무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은 또 일이었겠죠. 네, 물론 항상 감사하는 것은 맹장으로 그쳤기를 다행이지 더 큰 병이었으면 아마 큰 불효를 저질렀을 거예요. 자, 해서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꺼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세상을 떴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책에서처럼 한층 더 깊고 넓은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자, 죽음은 숙명인가 해방인가? 그 후의 내용은 다음 또 라이브에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계기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지만 사실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살기 위해 여러분들 지금 아동바동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만 죽음이 오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떵떵거리면서. 아셨죠? 죽음의 문턱? 죽지 못해 사는 건데요. 그래. 안타깝네. 죽지 못해 사는 거라니.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일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재밌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맨날 집구석에서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러면 삶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사실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난 정말 발전하고 싶어, 난 여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겠죠? 안 그래도 오늘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냐면요,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영상을 보았어요.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주제로 히키코모리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극도로 살이 쪄서 대인기피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두렵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차단을 하여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왜 있는 거야? 밖에 나가는 게 뭐가 무서워? 사람들은 너 신경도 안 써.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살이 찌던 말던
상관하는 거 아무도 없어. 밖에 나가는 게 뭐가 무서워. 뭐 슈퍼에 나가는 게 뭐가 무서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정말 뚱뚱한 여자 작가가, 사진 작가가 자신의 그 셀카를 찍었다고 해요. 길거리에서. 네, 정말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가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자신의 그 셀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전신이 다 나오게끔.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아직까지 살이, 몸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죠. 네, 금방 잊혀지기는 하겠지만 그 사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꼭 흘끗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우면 살을 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겠죠. 네가 나약해서 그래. 결국에는 너의 문제야 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상담과 그리고 자신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남의 도움으로 나가야 할 길도 있답니다. 어쨌든 간 그 여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이게 사는 거냐면서 신세한탄을 하며 세상 밖에 항상 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만약에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집 안에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데에 몫을 해야 되겠죠. 그 리플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신도 사회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신 나름대로 자격증을 따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마음 편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 남의 시선이 두려워 하시는 분인 물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런 것을 빨리 인지하고 정확하게 짚은 다음 빠른 솔루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격증을 따서 뭐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기도 하고 해서 뭐 한 달에 250에서 300 정도 크나큰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뭐 그런 취미 생활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낸다고 해요. 네. 사실 히키코모리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몫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차단된 생활을 한다면 사실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항상 말을 하잖아. 너는 언제쯤 사람 구실할래? 너는 언제쯤 남들 다 하는 취업해서 똑같이 돈 벌면서 살아갈래?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제일 비난받는 이유가 자신의 몫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히키코모리인데도 돈을 벌고 자신의 몫을 똑바로 하고 있다면 사실 비난보다는 저 사람은 집에서 돈도 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 말의 포인트는요. 어떠한 일에 직면을 했을 때 나는 안 될 거야. 하지만 발전하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무언가 바뀌고 싶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큰 한 발자국이겠죠? 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할게요. 네, BMK의 물들어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 노래는 또 개인적으로 또 가사가 굉장히 좀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물든다는 것. 참 가사가 예쁜 것 같아. 노래도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요.
또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저희 붕청자분들께서. 누군가로 인해서 물든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왜 우리도 누군가와 사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좋아하는 취미나 그리고 좋아하는 옷 색깔 뭐 혹은 좋아하는 맛있는 것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 닮아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부들은 진짜 좋아하는 부부들은 서로 이미지가 또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나의 짝을 만나서 물들어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행복한 일일 것 같아. 우리 nem니 고맙다. 어서와.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로 인해 물든다는 것도 참 행복하겠지만 누군가로 인해 그 핑크빛 색상에 내가 물들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하고 예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현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네요. 봄이 오기 전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분은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아삭 붕어빵 잘자. 비몽사몽이라고 하니까 잘 자요 얼른. 잘자 우리 아삭 붕어빵. 오늘 고마워. 자 해서 오늘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2가지 정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죽음을 의식하는 일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막연하게 슬프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여서 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아까 인문학을 읽다가 또 말았는데요. 또 이분은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죽음과 함께 근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읽어드리기는 하겠지만요.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죽기 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아하게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이분이 말하고 싶은 인문학과 죽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초봉님 방송 들으면서 죽는 거 아니냐? 하는데 내 방송 들으면서 죽으면은 이상할 것 같아. 이상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야 그거는 안티 아니니? 오늘 세상의 멸망에도 초봉의 유튜브를 한 번 더 보겠다.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얘들아. 유튜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데 생각보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너희들 다 들었던 거 또 듣는다고 지루해서 안 듣는 거니? 지금 곁에 두고 있는 니체, 굉장히 우리 붕청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분발할 때다 라는 6화가 지금 업데이트 되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회수가 많이 빵빵빵빵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0회씩 보는데 300번씩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 어떻게 된 거야? 본 사람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 니체 게임마다 들었는데 막 자괴감 들고 눈물 나더라. 생각해보니까 방송하기 전에는 그래도 항상 MMORPG나 게임 같은 거 좀 했었는데, 혹은 책 방송을 하기 전에는 게임 방송을 했었으니까 게임 방송을 더불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해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해봤던 것. 그런 게임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했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마저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오늘 우연히 이제 닌텐도 3DS인가? 그거를 봤어. 3DS XL을 봤는데 그 재밌겠더라고요. 그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닌텐도 DS라는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이제 그게 고장이 나서 그 후로는 닌텐도 위로 이제 조금 하다가, 그걸 또 팔았어. 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혀 못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이 이제는 정말 이 현대 문화에 잘 맞춰서 튀어나온다는 거야. 3D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3D로 무언가를 이제 한다는 것은 상상으로서만 했었잖아요. 공상과학이나, 혹은 소설이나. 그런 데에는 나올 법한 그런 상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죠. 영화관에서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요. 이제는 게임으로 실현이 가능하답니다. 네. 뭐 대개는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것도 있고요. 오큘러스 같은 거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물론 비싼 거는 끊없이 엄청나게 비싸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은 네, 그렇게 막 높지는 않고 충분했습니다. 우리 빈폴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해서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더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막 뿌듯하고 신기했어. 우리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 같은 데 보면은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혹은 뭐 우리가 지금이야 굉장히 손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물건이 지금 이제 실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것도 이제 나올 것 같아. 뭐 근미래에 나오겠지. 사실 그게 보편이 돼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은 그게 이미 성공을 했다고 해요. 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시대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 이러다 보면은 왜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 오늘의 주제가 죽음답게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제일 막고 싶어하는 것도 노화겠죠? 죽음과 노화. 그런 것을 고려하여 뭐 어떤 영화처럼 자신의 뇌를 그리고 혹은 생각을 바꿔서 젊은 육체를 갖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불멸을 갖는 겁니다. 물론 사람된 사람으로서 그런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은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 제일 흥미롭고 제일 끌리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죠. 네. 노화만큼은 노화는 좀 사실 그게 또 지금 알게 모르게 이건 뭐 루머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루머이지만 이런 거 보면은 참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런 말도 있었잖아. 외계인이 사실은 과학 기술을 전달을 한 것이다. 외계인을 납치해서 감금해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한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빨리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 삼성 지하에 그런 거 보면은 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 삼성 회사가 또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또 자국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하지만 삼성 핸드폰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어. 그 자국민이 핸드폰을
쓰고 더 많이 이름을 좀 날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지만 외국에서 가격을 낮추는 만큼 자국민한테도 조금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팔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삼성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 끌리는 브랜드지만 사실 비싸서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사실 나는 핸드폰 자체가 지금 이제 아이폰이지만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고장이 나기 전까지 전화, 카톡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전화가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썼을 겁니다. 네, 그냥 그랬을 겁니다. 너무 비싸게 나온 것 같아. 자, 해서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은 내가 아마 뷔페에 갈 거야. 요즘에 그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 이런 데 보면은 소셜에서 그 지역마다 할인해주는 음식점이 있잖아? 뷔페에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뷔페에 갈 건데 결혼하러 아니 누가 결혼해서 가는 건 아니고 어떤 뷔페에 그 싸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뷔페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뷔페 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채, 제가 이번 주에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잡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잡채 그 뭐지? 되게 건대 쪽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대. 뭐 TV에도 나왔고, 근데 떡볶이랑 잡채랑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잡채 사진을 보자마자 꽂혀버렸어. 그래서 요번 주는 잡채다 싶어가지고 황금 레시피를 알아낸 다음에 요번 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을 인증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볼 건데요. 네,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저번에 한번 잡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 1년 전인가? 1년 전이 아니네. 1년 반 정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재작년 8월 9월? 아니다. 재작년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내가 잡채를 한번 만들었어. 저희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분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만들었던 잡채가 굉장히 호평이었거든.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 오랜만에 그 잡채라는 것은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잖아. 하나도 번거롭지 않거든. 근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이렇게 다짐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뭐 멸치볶음이나 이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건 또 아니지만 너무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먹을 복이 터졌지. 잡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잡채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뷔페도 가고 쓸어 먹을 겁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거기 되게 맛있겠더라. 애슐리나 세븐스프링스보다 더 맛있겠더라. 나는 사실 빕스를 안 가봤어. 애슐리랑 세븐스프링스는 가봤는데 빕스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서 빕스 한번 가보고 싶어. 가봤으면 좋겠어. 어딘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나 보러 오려고? 다이어트는 포기입니까? 하는데 다이어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책에서도 그랬듯이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아라. 후회 없이 먹겠습니다. 후회 없이 먹고 오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차 선언. 그래서 요번에 이제 뷔페 갔다가 친구랑 날 잡고 빕스 한번 가보려고. 빕스 너무 가보고 싶어. 빕스 보니까 애슐리랑 세븐스프링스랑 완전 천차만별이던데. 메뉴가 더 많고 풍족하던데. 차부님은 그냥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나 보지도 못했으면서. 나 막상 보면은 야, 살 좀 빼라. 너는 좀 빼도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사는 건 좋지만 뚱뚱한 뚱녀로 살고 싶진 않겠지? 이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건 아니겠지? 막상 뭐 날 알아보는 사람이면 뭐 얼마나 되겠어.
막상 날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최초로 날 알아봤던 사람은 이제 내 방송을 보지 않더라. 최초로 내 방송을 보고 나를 알아보았던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내 방송을 보지 않지만 그 방송 마사지. 왜 방송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잖아. 방송하는 사람답게 뭔가 방송 마사지를 받고 더 예뻐졌겠지. 울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니까 시간 너무 빠르다. 벌써 주말이잖아. 여러분들 이번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번에 책도 한 권 사러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책을 추천해줄 책이 있다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근처에 있는 서점에 좀 들러서 책을 한 권 사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는 꼭 이 책을 초봉님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혹은 초봉님께서 꼭 훑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꼭 리스트를 알려주세요. 히가시노게이고 신작이요? 저는 사실 히가시노게이고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유성의 여인인가? 맞죠? 유성의 인연이었나? 그런 것도 있고 뭐 나머지 추리소설 이런 게 많은데 요번에 뭐 야구에 관해서 소설이 나왔더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영화나 재밌는 영화, 유명한 영화 이런 거는 꼭 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지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러는 게 있다? 정말 아직도 중2병 암흑의 나락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뭔가 좀 열심히 따라가는 것은 난 아직까진 따라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뭔가 유명하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러브레터도 사실 안 봤어요, 영화를. 그때 당시에. 러브레터 영화 자체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데요. 저는 유명하다고 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어. 거의 이제 중2병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책을 사러 간다면요, 뭐 소설도 괜찮고요, 뭐 시도 괜찮고, 이번에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책을 한번 구입해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를 읽어드렸더니 조금 짧기는 하지만 가볍게 듣기에는 좀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은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잠깐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집이나 짧은 명언 같은 걸로 이제 치유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던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도 지금 일단 후보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시집도 좋고 장가도 좋고 책임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프리모레비. 그건 어떤 책일까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 참고로 저는 책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런 것 같아. 잠깐 책을 훑어보면은 초반에 그 프롤로그를 읽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을 쓱 하고 훑어보잖아. 그런 걸 보면은 대충 내용을 알겠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글이 너무 허세가 있는 거. 그런 거 좀 별론 것 같아. 누구라고 하진 않겠어. 근데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작가님 중에서 물론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만든 책이죠. 근데 뭐 그 책을 보면은 허세끼가 담긴 말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담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무 낭만적인 거. 어느 정도 정말 현실성 있게 길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헛바람 주입시키는 그런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특정성을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근데 뭐 여자 혼자서 어디를 뭐 여행을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여행 지침서, 여행 뭐 길잡이 책 뭐 이런 거는 좋지. 근데 단지 그것을 소개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가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배낭 하나 메고 훌쩍 여행을 떠나보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그래서 한때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붐이 좀 일어났었죠. 네,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있겠죠. 네, 무사히 잘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좋은 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쁜 면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빛과 어둠을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청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내가 하는 대로 해보라. 국토대장정을 하지 않은 너는 인생을 아직 다 산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디 밖에 나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왜 우리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힐링이 되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오히려 그리고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의 성격인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다른데 네가 이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내 친구는 밖에서 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 뭐 배낭 메고 뭐 자전거 여행하는 거라던가 여자 혼자서. 물론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사실 위험한 거죠. 여자 혼자 배낭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도. 그리고 모텔에서나 뭐 여인숙에서 자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뭐 시골 집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인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밥 한 끼 주시면 제가 설거지도 해드리고 뭐 다 해드릴게요. 뭐 이런 친구가 있었어. 말도 안 되게 정말. 물론 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걔가 이상해 보이는 상황이거든. 하지만 걔 입장에서의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 개인적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서로의 생각을 존중을 해준 거지. 존중을 해줬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내 생각처럼 따라야 돼.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명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좀 있잖아. 야, 우리 반에서 이런 게 인기가 있는데 쟤 혼자 이런 거 안 한다? 되게 있지 않냐? 좀 이상하지 않냐? 쟤 뭐 집이 잘 못 사나 봐. 쟤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조금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데 모아서 지금 나는 이런 멋진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넌 아직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뭐 국토대장정을 갔다 온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낭만과 허세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똥멍청이인데, 네. 네, 정말 그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그런 멍청이가 이제 여자 혼자 배낭 뭐 갔다가 뭐 인가에 뭐 저거 뭐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 아니, 밖에 나가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유익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아직 젊은 애가 국토대장정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자전거 여행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 정말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나는 사실 밖에서 뛰놀고 여행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소소하게 책을 읽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내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비판하고 선을 가르면서 남을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왜 해야 하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준 내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까라고 몇 번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단골 멘트도 하지. 이제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야, 너는 돈이 중요하냐? 돈보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돈 빌려달라 그러지. 돈이 없어가지고. 야, 돈보다 우정이 최고거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우정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한 번 싸웠어. 자기 이제 뭐 남자친구 만나는데 너 너무 남자친구한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 아니냐. 친구들끼리 만나는 자리에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사실 너희들보다 내 남자친구가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죠. 네.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의 그 낭만에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역시더군요. 네.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가 깨졌습니다. 그 친구는. 네. 참 대단한 친구죠. 물론 뭐 인생에서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죠. 네. 뭐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분명히 그게 맞을 겁니다. 사실. 근데 사람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물 한 번 내리는 것도 돈이잖아요. 화폐라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자신의 지금 상황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낭만에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여행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자신이 꼭 갖고 싶은 것은 사야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을 토대로 말을 하자면 그런 식의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좀 있더군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거는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빚쟁이가 되었다. 혹은 여행을 가기 위해 부모님 몰래 거짓말을 해서 중국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신매매였더라. 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뭐 얘기가 잠깐 새어나가긴 했는데요. 항상 좋은 면, 밝은 면만 소개하는 그런 거 말고 책이면 정말 책답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어둠과 그리고 빛을 적절히 섞어서 소개해줄 수 있는 책이면 더욱 좋겠죠. 물론 소설이라는 것은 그런 게 길잡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힐링을 받고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물론 플러스되는 요인이지만 이런 인문학이나 뭐 뒷침서 같은 것은 당연히 좋은 면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허세끼가 없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 많이 낀 책이라면 별로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줘도 사실 냄비 받침감이죠.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책들 보면은 사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네, 책꽂이에 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해서 이번 주에 만약에 서점에 간다면요. 이런 책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들은 읽어보지 못했던 명작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책이지만 알고 보니 좋은 작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숨겨진 명작들 혹은 너무 오래돼서
명작은 명작인데 노출이 안 돼서 명작 같지 않은 명작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좀 간추려 놓은 건 있는데요. 네. 요번에 만약에 책을 구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명작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귀현이 같은 거. 귀현이요? 네. 귀현이라뇨. 근데 때로는 인터넷 소설 같은 것도 재밌어. 그 여자분들의 그 심리를 잘 파헤친 그런 책들이 좀 많아. 왜 뻔하지만 재밌는 그런 책 있잖아요. 로맨스 소설 같은 거. 정말 뻔해. 하지만 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뭐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겼다. 그거 하나면 이제 여심은 이제 다 잡은 거지. 얼굴이 잘생기면.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아까는 토라져서 그냥 가더니 갑자기 띵동 하고 벨이 울리길래 나가보니까 약 한 봉지 딱 주면서 먹고 자라. 이러면서 갑자기 쿨하게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 정말 유치하지만 만약 사실 이런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얼굴까지 잘생기고 재력까지 있으면은 최고지. 근데 소설에서는 그게 다 완벽하게 삼박자가 다 이루어지잖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소설 자체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는 싶지만,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제 목소리로 또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매력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1월 7일 오전 1시 16분이고요. 벌써 이제 2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생방송 시간은요, 항상 밤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찾기 하셔서 네, 알람 기다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남친은 일진이다. 그리고 얼짱이고 재벌 2세다. 사실 그 제일 많이 리퀘스트 받았던 책 자체가 판타지와 무협인데요. 아쉽게도 무협 소설은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책 같은 것도 뭐 네가 좋아하는 것만 읽을 수는 없잖아. 무협 읽어달라 그러면 무협도 읽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 가지의 장르를 읽어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상하게 무협은 손이 잘 가질 않더라고요. 네, 물론 무협 소설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읽어드리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서 무협 소설 장르는 받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휘압! 휘압! 독고구검으로 너의 목을 베버리겠다! 독고구검! 마체라티! 이러면서 검을 들어라! 연기를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무협 소설은 절대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방송에서 읽어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협 소설은 받지 않겠습니다. 판타지도 한번 읽은 적이 있죠. 판타지는 대표적으로 해리포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해리포터는 외국 서적인 것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크루시오! 뭐 그 마법 주문이 굉장히 많았잖아. 뭐였더라? 페투치아니! 이거는 스파게티 이름인데. 페투치니면 되게 많잖아. 많은데 또 그런 거 해드리기엔 좀 너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해리포터도 이제 읽다가 도중에 접은 작품이죠. 투움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어드리는 것은 소설보다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의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서평이라던가 인문학이라던가 시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즐겁지는 않잖아. 그리고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을 때 들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마음이 좀 차는
마음이 텅 비었던 마음이 좀 차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서평이나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을 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들어서 들으면은 괜히 이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좀 쉽게 듣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요즘엔 에세이 위주로 좀 많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서평이나. 하지만 소설도 곧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 재밌는 소설, 어떤 또 영화의 원작이 있나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뭘 읽어달라고? 시의 힘? 서경식 지음? 제가 한번 이번에 꼭 훑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시밤이라는 게 있더라. 시 읽어주는 밤. 제목이 딱 두 개야. 시밤. 처음에 욕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시 읽어주는 밤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책인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혹시 나 요즘에 뭐 할 것도 없고 이번 주말에 약속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요, 큰 서점 있잖아. 교보문고나 뭐 용품문고나 그런 데 많잖아. 그런 데 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동네 서점도 좋고, 근데 동네 서점은 워낙 또 작다 보니까 마냥 읽어보면 또 너무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교보문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무작정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서 잠깐이라도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책은 기분 좋게 결제를 하고 나를 위해 선물을 하는 거지. 참 괜찮은 생각 아니니? 구석에서 요즘 날씨도 추운데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기보다는 정말 책 한 권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빵과 함께, 그리고 커피도 한 잔 옆에 놓고 담요 덮고, 그리고 난로 쐬면서 혹은 이불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귤도 까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과자도 먹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잠깐 살짝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이 따로 없겠죠. 발도 까딱까딱하면서 괜찮지. 그리고 시간 됐다 싶으면은 축구 붕어빵에 책 읽어주는 여자 방송도 듣고요. 네. 주말에 혹시 약속 없거나 하시면요, 책도 한번 구경하고, 혹은 책을 살 예정이 없다면 영화라도 한 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일을 했다고 피곤하신 것은 알겠지만 피로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하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 여러분들 취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꼭 하시면서 주말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말이 며칠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주말 생각하면 또 힘이 불끈불끈 나지 않습니까? 주말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내야지 하면서 즐거운 상상하며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끝곡은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간은 항상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생방에서 뵙는 거 잊지 마세요. 하셨죠? 자, 라디오 후에는 책방송 녹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려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녹방을 들으며 이 시간 계속 이어나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약속한 거 있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자. 벌써 여러분들과 하는 약속이 3개가 있죠? 박수를 치자,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리고 후회 없이 살자. 자, 3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붕청자 여러분들 다음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붕청자 여러분들.